오늘은 양식 연습을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입력 유효성 검사라 부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폼 요소와 입력 요소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폼의 유효성 검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효성 검사가 무슨 뜻이죠? 유효성 검사. 영어로는 form validation이 되겠죠. validation 맞네요. 폼 양식이 유효한지 검사한다. 한국 사람들은 input validation, validative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던데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구글에 대체로 폼 validation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했던 것은 글자 수가 맞는지 유효한지 검사하는 거고, 그렇죠? 남자 여자가 체크가 되었는지 유효한지 검사하는 거고, 그렇죠? 개발 언어가 체크되었는지 검사하는 거고, 이런 검사하는 것을 유효성 검사라 부릅니다. 폼 밸리데이션이고요. 자, 오늘 진행해 볼 것은 어떤 걸 해볼 거냐. 자, 폼 밸리데이션보다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위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쿠팡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요즘 쿠팡을 많이 쓰니까 제가 이제 많이 사는 우유를 한번 볼게요. 자, 2.4L 짜리 2개를 사서 요거트를 만들어 먹거든요. 그릭 요거트를.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소화 잘 되는 우유를 사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건강에 좀 좋다고 해서. 자,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들이 뜨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폼입니다. 폼 양식이고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 검사를 하시면 좀 내리고 그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쭉 올리다 보면 여기 폼이 있을 거예요. 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현재 이제 폼이 안 보이면 이것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폼을 연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컨트롤 F 하시고 폼 이렇게 검색을 해보죠. 일단 여기 지금 서치 폼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상품 문의가 있고,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폼으로 만듭니다. 현재는 이제 폼으로 안 만든 상태고요. 이렇게, 그렇죠? 체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바구니에 넣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에 넣는. 자, 그런 형태가 이 폼 양식에 해당하죠.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만 양식은 아니다. 그럼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앱으로, 자, 앱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말고 제가 핸드폰을 띄워놨어요. 자, 제가 핸드폰을 띄워놨는데 좀 크게 볼게요. 자, 요게 지금 뭐다? 가상 환경이라고 했죠. 자, 좀 크게 볼게요. 여기서 이제 쿠팡을 이렇게 보면 쿠팡이 모바일이랑 웹이랑 달라요.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만들 수도 있고 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쿠팡은 다르게 만든 상태죠. 쿠팡은 검색해야 되나요? 제 아내고요. 죄송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 있다. 자, 여기서 제가 뭐 아무거나 살게요. 참기름. 여기서 장바구니를 이렇게 담을 수 있죠. 내가 이제 체크를 해서 장바구니 이렇게 담으면 이렇게 담아서 장바구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장바구니 담긴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번에 뭘 해보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 내가 뭔가 체크를 하면 그것들이 장바구니에 담긴 것처럼 몇 개 골라서 얼마 이런 식으로 이 폼과 그대로 연계가 돼서 이 장바구니가 계속 화면이 바뀌는 그런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어떻게? 이 폼이 그렇죠? 연계가 돼서 쭈르륵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장바구니를 누르면 우리가 이 페이지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보이죠, 그쵸? 들어가야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장바구니 담으면 요 오른쪽에 바로 담긴 모습이 쭈르륵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두 개를 담으면 여기 두 개, 네 개를 담으면 네 개 이런 식으로 뜨도록 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껐고요. 우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HTML을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 오셔서 자바스크립트고 자, 여기 37이네요. 그쵸? 플러스 38이네요. 레슨 38. 이번에 할 것은 우리가 인풋 중에 select라는 걸 할 건데요. 인풋 중에 select 뭐 이것만 할 건 아니에요. 이건 할 건 아니고 그냥 요것에 예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제니까 우리 그냥 요거를 basket ex 이렇게 하죠. 바스켓 장바구니죠, 그죠? 죄송해요. 언더바 ex .html 자, 제가 요 화면을 다 닫을게요. HTML5고요. 코리안이고요. 타이틀은 장바구니 만들어 H1 장바구니 만들어 자, 우리가 상품의 목록을 표시하고 싶으면 보통 어떻게 여기다가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상품의 목록. 자, 목록들이 쭉 있고 내가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걸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목록 태그를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자, 무슨 함정 카드도 아니고 그렇죠? 자, 5개 정도 써볼게요. 여기다가 뭐 넣고 싶은 거 우유, 치즈 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너무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기에는 목록들이 너무 심플하죠, 그쵸? 그래서 자, 일단 요거를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로 잠시 볼게요.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 이렇게, 그쵸?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만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UX UI 디자인을 먼저 해봐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회사랑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화면을 어떻게 디자인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목록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상품이 있으면 우리가 상품을 자, 이렇게 목록을 배치할까요? 아니면 자, 밑에도 할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할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해요. 그쵸? 이것을 UX, UI라 불러요. 자, 여기서 U는 유저를 얘기하고요. 자, 요거 X를 experience, 경험, experience. 그 다음에 요것을 인터페이스, 유저가 자, 어떻게 이렇게 가로로 눈을 이동할 거냐. 자,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그쵸? 눈을 어떻게 해요? 시선을 이렇게 가로로 이동시킬 거냐. 아니다. 핸드폰으로 볼 거니까 세로로 이동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경험과 인터페이스를 같이 짠다고 해서 유저 UX, U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짜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웹은 이렇게 기본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라고 하면 아래로 되어 있죠.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자, 이유. 왜 웹은 인터페이스가 자,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래로 보는 걸로 되어 있을까? 자, 그 이유 혹시 아시는 분? 왜 웹은 왜 인터페이스가 왼쪽으로 보는 게 기본이 아니라 아래로 보는 게 기본일까? 보통 이렇게 스크롤을 하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봐도 사진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그 사진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스크롤로 내려서 보죠. 자, 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자, 힌트 드릴까요? 힌트? 자, 힌트. 요소의 성질 때문이다. 렌더링 방식 때문이다. 자, 또 힌트 더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요소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죠? 블럭 요소와 또 뭘로 돼 있어요? 인라인 요소로 돼 있죠?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블럭 요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럭 뭐가 있어요? div 또 p h1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쵸? 대부분이 블럭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테이블도 블럭이죠, 그쵸? 근데 이제 테이블 안에 있는 것들은 인라인으로 되어 있겠죠. 자, 또 인라인은 또 뭐가 있어요? B, 스트롱. 자, 인라인인데 블럭인 친구도 있어요. 인라인인데 블럭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지. 자, 이미지는 우리가 이렇게 자, 요 안에 내가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면 그 옆에 또 이미지가 이렇게 글자처럼 옆으로 쌓이죠. 그죠? 그래서 인라인 블럭이에요. 그죠? 대표적인 인라인 블럭에 해당하죠. 블럭인데 인라인으로 쓰이는 것, 인라인 블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아래로 쌓이는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렌더링 방식과 무슨 상관이냐?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블럭을 먼저 그리고 인라인을 그린다 그랬어요? 인라인을 먼저 그리고 블럭을 그린다 그랬어요?
그쵸? 블럭을 먼저 그리고 인라인을 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요. 이렇게. 블럭의 성질은 뭐냐면 가로를 다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쌓아져요. 계속 쌓는다고 이렇게. 레고 쌓듯이 이렇게 톡톡톡톡 쌓아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컨텐츠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래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죠. 옆으로가 아니라 아래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무슨 성질 때문에? 블럭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글자를 쓰게 되면 인라인들은 옆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죠. 가다가 가로로 다 가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한 칸 툭 떨어지죠. 또 다 가면 어떻게 돼요? 툭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게 컨텐츠가 계속 늘어나죠. 이 블럭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죠? 이것을 오버플로어 성질이라 불러요. 오버플로어. 컨텐츠가 이 안에 오버플로어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블럭이 늘어나는 게 기본 성질이에요. 오버플로어. 이 컨텐츠가 계속 옆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버플로어. 오버플로어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이 컨텐츠를 아래로 떨어뜨려서 밑으로 쭉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버플로어 성질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가로를 스크롤로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 가로가 X축이에요? Y축이에요? X축이죠. X축에다가 내가 스크롤을 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로로 늘어나게 돼요. 여기로 안 되고 쭉 끊임없이 이렇게 늘어나요. 컨텐츠가. 자, 이런 거 보셨죠? 그쵸? 내가 여기다가 상자를 이렇게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늘려요. 자,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웹의 성질은 어때요?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과 기본 성질, 이걸 기본을 뭐라고 불러요? 디폴트라 불러요. 디폴트. 얘는 기본값이죠. 기본값. 자, 기본값이 아래로 가려고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자, 다시 뭐다? 모든 렌더링은 그렇죠? 요소는 블럭을 기준으로 렌더링을 하죠. 블럭을 기준으로 렌더링을 해요. 그 다음에 인라인을 렌더링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버플로우를 계속 어떻게 해요? 컨텐츠를 안쪽에서 이렇게 늘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블럭의 고정 길이를 줘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높이를 100px로 줘버려요. 근데 안에 있는 컨텐츠가 이 100px를 담기에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은 넘쳐버려요. 그렇죠? 이걸 오버플로우라 불러요. 플로우겠죠, 그렇죠? 이 상태를 오버플로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이 컨텐츠가 넘쳐 흐르는 걸 보게 되죠. 그죠? 이것을 오버플로우, 넘쳐 흐른다. 이게 디폴트 값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고정 크기를 주게 되면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히든으로 숨겨야 돼요. 히든으로 숨기면 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숨어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UX UI를 짜실 때는 그런 것들을 유념하고 해야 된다. 뭐를 우리가 이 컨텐츠를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그때 여러분들 기준은 뭐예요? 블럭의 기준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블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안에 인라인 요소들은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일단은 요게 쉬우니까
자, 요걸로 하죠. 그쵸? 왜냐면 이게 기본값이잖아요. 기본값이 쉽죠.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는 여기다가 사진을 이렇게 넣고 타이틀을 이렇게 넣고, 그쵸? 타이틀 여기다가 우유, 그쵸? 건국 우유. 그 다음에 25,000원. 너무 비싼가? 5,000원. 하여튼 2,500원. 그 다음에 또 뭐야 해야 되냐? 잠시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이런 걸 쓰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수량을 여기다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수량. 여기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2개, 3개 이렇게 하고, 자, 이 밑에다가 장바구니에 넣을 건지 바로 구매를 할 건지에 대한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현재 요거는 뭐예요? 인라인 요소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한 거죠. 요런 뭐가 기본적인 UX UI를 어떻게 짤 건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고, 그걸 그리면 구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기본적인 소양이다. 물론 모든 웹 개발자들은 다 할 줄 알아요. 모든 웹 개발자들. 이걸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하냐의 차이점이겠죠.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만 요렇게 하는 거, 자, 요렇게 하는 거 우리 이미 이렇게 동의를 했다고 쳐요. 그쵸? 누구랑? 회사 대표랑 UX UI 기획자랑 디자이너가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줬어요, 기획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직접 구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안에 구획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블럭으로 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블럭을 하실 때는 div도 좋은데 섹션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에요. 섹션은 어떤 구획을 주겠다라는 명칭, 의미론적 태그예요. 의미론적 태그는 제가 수업 초반에 얘기했는데, 그렇죠? 구글의 검색 엔진 봇이 요 웹사이트를 어떤 구조인지 확인하려고 보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우리는 div로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안에 어떤 이름을 쓸 것이니까 그것은 타이틀에 해당해요. 그렇죠? 타이틀에 해당해요. 그래서 H5 작은 소제목하고 우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디테일하게 더 좋은 컴퓨터 우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도 쓰고, 자, 우리가 p 태그를 쓰게 되면 자, 위아래 마진이 생길 거예요. 자, 이 친구도 위아래 마진 생기고 이 친구도 위아래 마진 생길 거예요. 그래도 일단 쓸게요. 2,500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을 출력하실 때 이렇게 연결해서 출력을 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기에다가 스팸 태그 같은 걸 쓰고, 여기다가 2,500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여기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태그가 만들어져 있고, 자, 거기에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형태. 여기도 마찬가지. 자, 원은 그 뒤에 붙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p 태그 쓰고. 자, 우리가 장바구니를 담기로 했죠. 볼까요? 자, 여기 와서 수량. 자, 수량이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수량하고 있죠. 수량은 라벨 쓰고, 라벨. 자, 인풋의 타입에 보시면 넘버라는 것이 있어요. 넘버. 자,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이 넘버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옵션을 주실 수 있어요. 자,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완성된 정도를 볼게요. 자, 와서 자, 이렇게 뜨죠, 그쵸? 자,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한을 줘야 되겠죠. 보시면 뭐 느껴지겠지만 잠시만요. 불 좀 끄고 올게요.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를 막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뜨거든요. 자, 보시면 인풋에 타입을 넘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 여기 모질라 사이트에서 여기 넘버에 대해서 속성이 떠요. min, max, 그쵸? min, max. 자, min, max가 됩니다. 자, min, max. 기본 값은 value가 될 거고요. 자, 기본 값은 value.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하실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보면 스텝이 있어요. 2개씩 늘어나는 것도 있고, 3개씩 늘어나게도 할 수도 있고. 패턴도 있는데 그쵸 모르셔도 상관없고 자 이렇게 그쵸 스텝 한번 볼까요? 자 스텝 20 이렇게 늘어나죠 그쵸 꽤 괜찮죠 그쵸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지금 보시면 스텝이 0.1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하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이 친구부터 그쵸 친구부터 자 이 친구는 지금 큰데 자, 이 친구는 굉장히 큰데 이 친구는 굉장히 크죠 그쵸 근데 이 친구부터는 조금 많아져 있어요 자, 여기 지금 min max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저희도 자, 여기다가 우리가 수량을 min 하고 하나부터다 자, max는 한 명당 10개를 살 수 있다 자, 스텝을 자, 2개씩 사야 된다 2개 묶음이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 보면 자 작아졌죠 그쵸? 현재 이렇게 작아진 이유가 우리가 민을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민을 작성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개씩 넣게 되면 10개가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스텝을 우리가 뭘 넣어줘서요? 민을 1 넣어줬기 때문에 스텝이 지금 꼬여버렸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쵸? 2부터 자 수량에다가 이렇게 콜론 쓰고 띄어쓰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우유에다가 2.4리터 2.3리터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자 이번엔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우리가 작은 타이틀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강조는 되는데 뭔가 너무 작아졌죠 글씨가 그쵸? 글씨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4로 4 원래 보통 스타일로 크기 조정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4로 할게요
그랬더니 조금 커졌어요. 그쵸? 조금. 지금 제가 확대 축소를 굉장히 크게 해놔서 실제 크기는 이 정도 되네요. 그쵸? 제가 지금 현재 여기를 엄청 크게 해놔서 그래요. 선생님 근데 저는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넘버 말고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 말고 셀렉트. 근데 지금 현재는 넘버가 좋긴 좋아요. 자 볼게요. 잠시 주소도 달고. 자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자 잠시 이렇게 비워놓고. 자 우리가 셀렉트 안에는 옵션이라는 걸 쓰셔야 돼요. 옵션.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것만 만들고 쉴게요. 자, 붙여놓고. 여기 네임은 카운트의 CNT 이렇게 할게요. 카운트의 준말인 CNT. 아이디는 필요 없으니까 씌우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넘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올려서 숫자를 해야 됐다면 요건 옵션이 떠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형태로 바뀔 거예요.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죠. 자, 우리 요 셀렉트랑 아주 유사한 걸 봤는데, 자, 유사한 거. 자, 요것과 유사한 것이 뭐냐면,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자, 요거가 유사한 게 뭐다? 라디오. 넘버, 셀렉트, 라디오는 아주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 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길게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P에 버튼 장바구니 타입은 버튼.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장바구니가 아니라 바로 구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뜨죠, 그쵸? 그럼 이제 내가 이 장바구니를 누르면 자, 여기 밑에 장바구니가 따라다니면서 장바구니에 톡톡 담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컴퓨터 우유가 탁 담겨서 2,500원, 더 좋은 우유 2.3리터 2,500원 2개 이런 식으로 담겼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40분까지 쉬었다 올게요.